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의 서영태 기자입니다. 주식운용팀장 명재욱 팀장님 오셨고요. 최근에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액티비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GI 자산운용 어떤 운용사인가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KCGI 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팀장 맡고 있는 명재욱입니다. 저희 KCGI 자산운용, 크지 자산운용은 지난 8월에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그 대주주가 그 강성부 펀드로 이제 잘 알려진 KCGI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 운용사의 사명도 KCGI 자산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메리츠 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던 어떤 좋은 철학, 장기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좋은 것들을 계승을 하면서 그 KCGI 즉 강성부 펀드의 색깔인 주주 행동주의 그리고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 그리고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등을 좀 저희의 주요 전략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운용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기 투자 철학에다가 행동주의를 접목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행동주의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투자잖아요. 기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이 기업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투자자가 어떻게 또 이득을 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리서치하고 연구하는 그런 게 바로 액티비즘인데 또 우리나라는 좀 액티비즘이 좀 부족하다거나 또 우리나라의 액티비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주식 투자자 혹은 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한국 기업이 한국 기업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나 어떤 경쟁력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또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는 바에 반해서 주식 시장에서의 평가가 좀 유독 박한 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도적 원인도 들 수 있고요.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저희는 굉장히 빈약한 주주 환원, 그러니까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이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한테 돌려주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기업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따로 노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주주 환원도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이 경제 규모나 경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비해서 유독 이 지배 구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좀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투자 기회로 포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또 발전시키면서 그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를 받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의 수익률도 올리겠다. 이런 식의 접근법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KCGI 대표신 강성구 대표님 인터뷰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만 제대로 하고 가버넌스만 제대로 개선되면은 코스피 4천 간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한국 증시가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비교되는, 가장 비슷하다고 비교되는 증시가 바로 대만의 가권 지수입니다. 어떤 경제 구조라든지, 그러니까 IT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TSMC와 삼성전자라는 한 개의 종목의 비중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대만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대만의 주주 환원율이 코스피의 주주 환원율의 정확히 2배 정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코스피가 약 100을 벌면 기업들이 100을 벌면 코스피는 한 24% 정도를 환원을 하고요. 대만은 45%에서 50% 사이를 환원을 해요. 이 결과가 PBR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PBR이라는 거는 순자산 가치 대비 시장 가치, 시가총액을 말하는데요. 코스피의 PBR은 부끄럽게도 0.9배. 대만 가권지수의 PBR은 1.8배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한국 기업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기업 이익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주 환원만 대만 수준으로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2,400이 아니라 4,800, 4,900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네요. 앞서 뭐 4,000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주주 환원 하나만으로도 이미 100%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좀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은 삼성전자랑 TSMC 두 개를 똑같이 사서 두 회사가 똑같이 돈을 벌었는데 삼성전자는 2,400만 원 돌려주고
TSMC는 5천만 원 주는. 맞습니다. 아까 이렇게 그냥 단순화하자면은 정확히 네. 표현을 하셨고요. 아, 이게 그나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이고 네.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코스피에서 난 편이고요. 네. 영업무역이라고 하는 아. 의류 OEM 회사가 있습니다. 네. 대만에는 에클랏이라고 하는 역시 똑같은 네. 그 OEM 회사가 있어요. 네. 영업무역이 에클럿의 이익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에클럿이 3배예요. 주주 환원율의 차이입니다. 네. 주주 환원율을 영업무역은 20% 하고 에클럿은 80% 하는 거죠. 그러면 영업무역이 에클럿만큼 주주 환원을 하면 시가총액은 6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근데 한국에 너무 많아요. 네. 부지기수로 깔려 있습니다. 아, 이럴 거면 제가 국내 주식이 아니라 대만 주식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생각들 네. 국내 주식은 뭐 주주 네. 환원도 안 하기 네. 때문에 별로 희망이 없다라고 해서 뭐 이제 서학개미라든지 그런 식의 외국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네. 커지고 있죠. 좀 네.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기관 투자자로서 분명히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개선이 된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앞서서 네. 이런 부분도 쉽진 않지만 네.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정책적으로도 아직 우리나라는 좀 미흡합니다만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이제 전임 아베 수상이 네. 취임하면서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네. 그리고 그 일본 증시의 재평가를 위한 정책적 지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행동주의 펀드들 저희 같은 이제 주주 관여 움직임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굉장히 그 급속도로 증가를 했고 그 결과로 기업들이 주주 환원율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의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금 니케이 지수 다 아시겠지만 그쵸. 역대 최고치를 그렇죠. 경신하고 예. 굉장히 그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런 그 제도적인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움직임을 가져간 이유는 재정 개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연금의 비중이 네. 굉장히 크고 일본의 공적 연금이 일본 주식에 대한 보유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우리보다 먼저 진입을 하면서 이런 연금에 대한 그 사회적 문제에 네. 먼저 직면을 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로 이런 일본 증시 재평가를 통한 네. 재정 개혁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제 희망 섞인 바람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사회 계층의 움직임 등에서 이런 주식 재평가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 주주 관여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일본한테 지는 건 또 못 참겠는데 저도 못 일본은 참습니다. 이렇게 앞서 나가고 또 이게 또 연금이랑도 엮여 있다니까 또 노후 고민 많으실 분들도 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되네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성공하면은 2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수익률에 네. 대해서 몇 네. 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네. 저평가된 회사들이 한국 증시에 많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네. 가질 수 있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업사이드도 상승 여력도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객들에게 혹은 뭐 내부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어떤 사회적 정당성, 어떤 그 정의보다는 수익률을 네. 이끌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률 제가 알기로는 그 KCG의 자산운용에서 공모펀드, 액티비즘 공모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KCGI에서는 한 20%씩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상당한 수익률이고 참 기대가 되는데 앞서서 그 여러 회사 대상으로 삼을 여러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 엘리베이터 이렇게 좀 꼽히는 것 같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하면은 우리가 늘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죠. 오늘 스튜디오 올라가서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탔는데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주주 소환이라는 걸 보내셨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네.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앞으로도 뭐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할 것 같은 그 지배적 사업자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3월입니다. 네. 올해 3월 대법원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그 최고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그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취지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 주주 대표 소송에서 최고 경영진들이 패소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게, 이건 회사에게 보상을 합니다. 네. 회사에게 배상금을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2,800억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1,800억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800억을 뭐 이제 주식과 네. 그 일부 현금으로 그 납부를 한 이후에도 최고 경영진이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이 회사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법원이 인정을 했는데 네. 계속 그 회사에 다니면서 심지어 월급도 받으면서 자리를 지킨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사실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에 네. 그 현대 엘리베이터 이사회를 대상으로 대주주의 이사회 퇴임, 그리고 수익성 개선, 그리고 임원들의 성과평가 합리화를 요구하는 그 주주 서한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주주라고 하면은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 산하에 있는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현대네트워크라는 회사가 대주주고 그 위에 이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또 현대네트워크를 또 지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정은 회장이 그래도 그 받아들이면서 지난주 보니까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내려오고 등기이사에서도 물러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현대엘리베이터가 관련해가지고 또 주주들의 요구에 맞게 이런 어떤 정책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게 뭐 잘한 건지 뭐 어떤 뭐 아니면은 좀 부족한 건지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 지금 언급 주셨듯이 네. 이제 현대네트워크에서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현대홀딩스 컴퍼니를 통해서 현정은 회장이 그 현대 엘리베이터를 네.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공정 공시를 통해서 현정은 회장의 이사회 의장과 사내이사 사임을 공시를 했고 그리고 향후에 전체 이익의 50% 이상을 네. 주주 환원하겠다라는 중장기 그 주주 환원 정책도 역시 네. 공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주주로서 현대 네. 엘리베이터의 주주로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어떤 기업 지배 구조의 정상화,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첫걸음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더 이상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또 필요한 것은 더 요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현정은 회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현대가의 또 며느리고 뭐 대북 사업도 하시면서 좀 국민적으로 그래도 좀 이미지도 좋으신 분이고 했는데 뭐 일단 이렇게 물러났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현대 엘리베이터의 발전을 위해서도 KCC의 자산 운용도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의 어떤 경영진도 그때 의견의 일치를 어느 정도 본 건데 근데 여기서 당기 순이익의 50%를 그 주주 환원에 쓴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상당한 몫인데 또 현대엘리베이터가 그만큼 또 순이익을 많이 벌어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단기 순이익의 네. 50% 이상을 배당하겠다는 그 주주 환원 정책은 네. 긍정적이지만 사실 배당 성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당의 재원이 되는 수익, 즉 이익 개선이 저는 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대 엘리베이터를 분석했을 때 지금보다 이익률을 현저히 그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뭐 제시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러한 제안이라든지 네. 어떤 큰 방향성에 대한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 현대 엘리베이터의 공시에는 네. 그러한 구체적인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네. 대책이 좀
빠져 있는 점이 이제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거에 대한 아쉬움도 저희가 공식 입장을 통해서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가 좀 나서면서 이렇게 수익성을 좀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게 보이는 게, 왜냐면은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은 안 오르잖아요. 사실은 장기 투자 하면은 이제 뭐 사놓고 기다리면 오를 거라 생각하는데, 기업이 뭐 잘해야 오르는 건데 맞습니다. 잘하지 않으면은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액티비즘이 뭐 어떤 오해와는 다르게 약간 컨설턴트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굉장히 정확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좀 우리나라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네. 하면서 네. 이렇게 부딪히는 가장 큰 좀 오해가 네. 어떤 약탈적 자본, 네. 말씀하신 먹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업이 배당을 올리고 네.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주주겠죠. 주주이고 네, 임직원이고 대주주죠. 대주주고. 네.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네. 가장 많은 배당을 가져가게 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 활동을 하는 건데 마치 이게 멀쩡하게 있는 회사를 네. 뭐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한다, 뭐 이렇게 쏙 빼먹고 나가려고 한다라는 식의 그런 호도를 당하는 게 저희는 좀 가장 좀 오해, 그러니까 그쵸. 시장이라든지 어떤 그 대중분들의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오해를 푸는 것 역시도 저희들이 앞으로 활동해야 할 그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아니면 주주 제안을 내놓으시는데, 그 중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좀 비주력 자산을 좀 매각하고 좀 효율화한다, 뭐 이런 네. 의견도 내놓고 있으시잖아요. 사실 네. 이 엘리베이터 업은 네. 특히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네. 같은 지배적 사업자는 신규 설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유지 보수 매출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과 네.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업입니다. 그게 업의 본질이에요. 유지 보수가 계속되는 유지 보수가 아주 수익성이 높은 방산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일정 부분 네. 비슷한 부분이 네. 있으면서 해외에 있는 엘리베이터 회사들, 네. 뭐 코네라든지 네. 오티스 같은 해외 엘리베이터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배수,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불행하게도 엘리베이터 사업 외에 다른 업, 예를 들면 호텔업이라든지 관광업이라든지 앞서 언급하셨던 대북 사업이라든지 네. 이런 좀 자산은 많이 필요한데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업들의 좀 회사의 그 자산들이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치해라라는 부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에 이런저런 요구를 한 게 크지 운용만이 아니라 기존에 신들러라는 회사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KCGI 자사운용은 물론 우리 토종 회사지만은 같이 또 연대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연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셨던 뭐 외국 자본에 대한 네. 어떤 인식, 뭐 저는 뭐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리고 주주 서한을 발송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쉰들러도 그렇고 KCGI 자산운용도 그렇고 네. 국민연금도 그렇고 네. 다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주입니다. 음. 그 주주로서 기업 가치, 주주 가치의 제고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쉰들러 홀딩스가 굉장히 제한적인 그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한 8월, 9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쉰들러가 정말 제한적으로 밝힌 그들의 입장이 현대 엘리베이터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회사 가치와 주주들 이익을 또다시 훼손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정확히 저희 입장과 같습니다. 저희도 그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이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주주 대표 소송의 결과처럼 그 이런 지배주주에 의해서 그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쉰들러를 따지지 않고 모든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주들은 같은 마음이고 같은 입장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벌이시는 이 활동이 국민연금에도 좋은 거니까 국민한테 당연히 좋은 거고, 쉰들러에게도 좋은 거고,
또 현정은 회장 입장에서도 또 지분 가치가 상승하면 또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좀 현정은 회장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그 감시하는 역할도 좀 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나. 네, 뭐 네. 감시라고 하면 사실 좀 어감이 강할 네, 수 있는데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네. 회사 쪽에서 밝히신 바는 없습니다만 다른 기업, 이제 다른 우리나라의 비슷한 재벌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이사회에서 사임을 한 이후에도 네. 그러니까 비등기 임원으로 직을 유지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그런 급여를 수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주 대표 소송의 당사자로서 회사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네. 그 배상금을 지불한 회사한테 계속 연봉을 수취한다? 저희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뭐 그렇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또 역할을 해주시겠지만은 회사에 상식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월급을 가져간 거는 저희 이제 직장인들의 정서에 그렇죠. 받아들이기 힘들고 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의 정서에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자사주를 또 2.97% 우리사주조합에 처분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우호 의결권 확보로 이어지는 거 아닌지 조금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이드고 이 외에도 7.64%의 기보유 자사주의 소각을 또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네. 그 올해 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일부 소각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11월에 그 보유 중인 자사주 중에 2.97%를 네.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대주주께서 사임도 하시고 네. 어떤 새로운 기업 지배 구조를 그 확립해 가시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 3월이 되면 현재 이사회의 이사 7분 중에 네. 5분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현정은 회장을 포함해서 6명의 네. 이사를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출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기를 앞두고 2.97%의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했다라는 것은 회사 측에서는 부인하시겠지만 네. 이것은 대주주의 우호 의결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결정을 내린 지금 현재 이사회의 결정에 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그리고 향후에 여전히 아직 자사주가 네. 7% 넘게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의 재발 방지 혹은 오해 불식을 위해서라도 남은 자사주를 소각해달라. 반드시 소각이 필요하다라는 네. 입장을 저희가 전달을 한 거고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네. 사실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조직 사회를 그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고 회사가 큰 그 결정을 한 것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다른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사주의 어떤 유용이라는 부분 때문에 정말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이 희석되고 그 진위가 그 시장에 그 온전히 전달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네. 그렇기 위해서라도 자사주의 소각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그 현대 엘리베이터의 좀 굉장히 든든한 파트너이면서 현대 엘리베이터 주주들의 또 파트너기도 하고 좀 그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 엘리베이터 말고도 또 가버넌스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될 기업이 많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KCGI 자사운용, 크지운용에서 ESG 펀드를 또 선보였다고 하고 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사명 변경 이후에 네. 처음으로 그 공모펀드 ESG 동반성장 펀드를 출시를 했고요. 말 그대로 동반성장 어떤 대립이 아닌 대주주와 일반 주주 그리고 임직원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같이 크지 할 수 있는 네. 동반성장 펀드를 출시를 했고요. 네. 뭐 새로운 펀드라든지 ESG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의 그 주주 관여 전략이라든지를 모두 관장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3년 전에 가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네.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해서 이런 활동들과 전략과 펀드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불행히도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3년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뿐 아니라 다른 많은 운용사들이 가입을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주주관여 활동이라든지 스튜어드십 활동을 한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한국 금융 사회에 여러 가지 좀 얽히고 설킨 뭐 이해관계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자산 운용사들은 대기업의 계열사라든지 은행 지주 계열의 운용사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활동을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좀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우리나라의 많은 운용사들이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좀 유명무실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전략이라기보다는 기존에는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네. 이렇게 상징적으로 써놓기만 했던 부분을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하겠다. 실제 유효한 활동을 펼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그 출시한 펀드들 역시도 네. 현대 엘리베이터와 같은 네. 그러한 뭐 종류, 그러니까 활동의 형태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식의 주주 관여, 제안, 앞서 말씀하신 경영 컨설팅의 네.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려서 우리 펀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쳐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펀드 수익자들에게는 집사로서,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인 기업에는 어떤 컨설턴트로서 이렇게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해나가시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또 다음에 또 이 자리에 또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